오늘 국내 증시 상황 또 특징 업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 전략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같은 날은 방송도 만만찮은 날인데. 그래도 우리 신재원 아나운서 보세요. 지금 뭐 최주현 아나운서 휴가 중에 뭐 새벽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쌩쌩하지 않습니까? 네. 장은 이래도 우리 힘내서 하시죠.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일단 낙폭이 커지네. 네,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줬거든요. 근데 네. 살짝 다시 한번 매도 전환이 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투심이 좀 어그러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뭐 너무 장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비차익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차익 순매수가 좀 이어지면 네. 시장 자체는 좀 그래도 하방 경직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꽤나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만약에 음봉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8거래일째 음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의 끝자락에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 정도가 밀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저점대가, 단기적인 저점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지금 밀리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지수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요소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합당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빠르게 좀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지만 우리 시장에 대한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좀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가 ADR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AD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기간 자체가 지금 거의 한 달, 2주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밤에도 들어간 지가 2주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밀려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단기 저점을 오늘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지금 좀 무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의 현금 확보도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산 그룹주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네. 지금 두산이 8%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9%, 뭐 두산 밥켓, 두산 로보틱스 다 우선주까지 빠지는데 왜 네. 특히 어제는 또 어떤 원전 악재가 관련주 때리기가 있었던 네. 건가요?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원전 쪽에 대해서 좀 이제 독소 조항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죠. 독소 조항. 그런 내용들이 좀. 그게 왜 이제 공개됩니까? 언제적 이 일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어제 뭐 저녁에도 예.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원전 기기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많은 국가들에 대한 파션을 가져가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건설이 되는 원전 기기가 400여 기가 넘는다라고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게 38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멀티플을 우리가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앞으로 수주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었는데, 네. 그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 누그러지면서 지금 투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유럽 쪽에 대해서 진출을 함에 있어서 네. 철수했다라는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철수했다? 네. 철수했다라는 내용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뭐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철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암암리에 좀 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이미 나왔었던 내용이라는 부분을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체코 원전을 2기를 만드는데 26조 규모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기를 만들 때마다 1조 넘는 금액이 웨스팅하우스로 나간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근데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관건이 뭐냐면 이들은 지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원전 자체를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없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이제 불공정 계약이다, 뭐 독소 조항이 많이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쪽에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하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너무 주가가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상황에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매가 나오고 있고 이 투매가 어느 정도 더 이어질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두산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두산 밥캣도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이제 건설 기계 쪽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피해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 이제 또 반도체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안 좋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산그룹주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우리 원전 주들도 그렇고 조선 방산할 것 없이 사실상 이거는 과매수 국면이고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뷰가 먼저 드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어제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약간 의심하는 게 그럴 때 한번 해외 시장도 흔들리고 이럴 때 이 하방으로 한번 먹겠다는 선수들이 뭔가 이게 좀 판을 키운 것 같아요. 뉴스의 흐름이나 이런 어떤 시장의 루머. 아니 이재기 본부장도 말씀하실 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좀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조방원 ETF 나왔다는 소리 들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뭡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던 것 네. 같습니다. ETF가 나오고 나면 관련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공매도 잔고가 10조가 넘어가거든요. 네.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예. 돼요. 공매도 잔고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지금 어제 보시면 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변압기도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네.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적으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2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에 앞서서 계속해서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나.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좀 큰 폭으로 밀렸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투심이 전반적으로 좀 악화가 되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네. 시장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우상향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행 PER 기준으로 3,0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PER이 10배가 좀 안 됩니다. 예. 그렇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내일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모두가 갖겠지만 이 대응할 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과 네. 내일 바로 반등이 나와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힘을 내줄 수 있겠지만 일단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고 현금이 있다라고 하는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은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죠. 그럴 때는 뭐 전혀 거침없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저는 가장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조정을 받을 때 그 내러티브 자체가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밀리게 되면 그때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정이 좀 나오는 현재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 마감되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며칠 정도는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양이 지금 20% 가까이 올라가요. 우양 냉동김밥 관련. 김밥. 네, 네, 맞습니다. 냉동김밥. 근데 보니까 뭐 핫도그도 만들고 또 우양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오르는 섹터가 뭔가 했더니 냉동김밥, 김밥 관련주라고 해서 뭐 네. 풀무원, 한성기업은 그 맛살? 네, 맞죠?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풀무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보니까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쪽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4월 달부터 40% 정도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게 조정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 왔다라면 이제 그 외에 소외됐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거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S&P 500 중에서 상위 50개 기업이 그 전체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올 수가 있겠고, 자금이 좀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가치주라든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우양이라든지 풀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K-팝 데몬 헌터스에서 김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관련돼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우리가 뭐 풀무원이라든지 우양에 대해서는 테마성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이제 자금이 그동안 강하지 않았었던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공교롭게도 관세 무풍지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쪽으로 자금이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엔터 쪽이라든지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금이 크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었던 쪽에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좀 퍼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좀 덜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돈 갈 데가 마땅찮다 하는 그 얘기도 되네, 그죠? 네, 지금 맞습니다. 시장 내에서 미국도 보니까 그동안 지수를 끌어왔던 M7을 비롯한 빅테크들이 좀 밀리고 좀 덜, 어쨌거나 뭐 비싼 거는 빠지고 그동안 좀 눌려 있거나 관심 못 받던 종들이 이제 좀 덜거리고 뭐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예. 지금 아까 그 잠시 그 뭡니까 저 장중 시황에서도 소개됐는데 이거 드라마 중국이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뭐 규제를 완화했다? 어떤 내용이길래요? 일단 뭐 중국에서 네. 뭐 일본 작품이나 뭐 한국 작품이나 뭐 리메이크라든지 어쨌든 이 컨텐츠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중국에서는 이 한알령이라는 자체,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한알령 같은 걸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입장이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한알령이 시작이 되고 나서 사드 배치 이후에 한알령에 대해서 규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부터 이제 엔터라든지 그리고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10월 말에 에이펙에서 시진핑이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알령 해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부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제도 나왔고요. 오늘도 제가 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가져간다면, 이 엔터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콘텐츠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해서는 무풍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 보시면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멀어지는 것 같고,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했던 말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파괴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로서 본다면
관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쪽보다는 관세 무풍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난 한알령이 시행이 됐었던 그 시기 동안 만들어놨었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중국 쪽에다 공개를 하면 뭐 1년에 400억씩, 300억씩 이렇게 매출단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오기도 했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주 위주에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옮겨간다면 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정책적으로도 K 컨텐츠 자체, K 컬처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뭐 컨텐츠 관련돼서 뭐 사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대피처가 될 수 있다,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우리 시장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나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약간 생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승이 어느 정도 조정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에는 작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또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이고 있는 강력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작은 기업들이죠. 작은 기업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대형주보다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들보다는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현금의 확보도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 한라캐스트가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지금 23%. 한라캐스트가 어떤 기업이에요? 한라캐스트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예. 지금 컴퓨터도 멈춰가지고 아.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장이 되면 상장할 때는 우리가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네. 드레싱.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보다 예. 좀 더 멋지게 꾸며서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보호예수 물량을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는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따져보니까 뭐 방열, 경량 소재, 고정밀 부품 제조 기업이라고 하는데 차량이나 로봇 등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되네요.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받을 만한 업종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손절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기사 자체가 어렵네요. 미국 상무부가 철강하고 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 407개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한다. 야, 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파생 제품?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의 그 함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우리나라 변압기가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서 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부품주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파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또 미국 쪽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세에 대해서 피할 수가 있다, 아하. 우회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아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마다 찾아볼 필요가 있고 기업들마다의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무풍지대, 관세 무풍지대라고 이야기가 되는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 같은 경우도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컨텐츠 쪽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올라오지 못했었던 분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우리가 좀 추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풍력 터빈, 불도저, 철도 차량 가구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 들어가는 데다가 무역협회 말로는 냉장고나 자동차 부품 변압기에도 있고 화장품 용기 중에도 알루미늄 포함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야, 머리 아프다. 그래서 어제 그 건설기계 쪽에서도 HD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예. 화장품 용기 쪽에서는 이제 뭐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이 화장품 용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펌텍코리아를 이제 화장품 용기로 우리가 보긴 보는데 지금 화장품 쪽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가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안 좋기 때문에 뭐 용기를 바꾸죠, 뭐 알루미늄 안 들어간 걸로. 네, 그 용기가 생각보다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진입 예. 장벽도 높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주 후반, 이번 주 수목금 해가지고 단기적인 저점은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